방송하다가 갑자기 방송 내용이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서 방송이 중단이 되는 아주 돌발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하죠? 예, 이런 상황은 또 처음 봤는데 갑자기 방송이 중단돼서 다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깜짝 놀랐네요. 저만큼 놀라셨겠습니까? 갑자기 방송이 중단돼 버렸어요. 네트워크 이상 문제로 해서 중단이 됐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경찰 중에서도 한 3명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동생의 희생자의 여동생은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어허, 큰일이군. 그 병원 수술은 그럼 잘하나? 그러면 최대한 잘하는 병원으로 가서 최대한 잘하라고, 치료를 잘하라고 하고 경찰서장의 명령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경찰서장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한쪽 곁에 서 있었던 자기한테는 아무 말도 하질 않고 나가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VTR 화면에서 보였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VTR 화면에서 인질범이 그 인질에 의해서 다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 한마디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분이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너무 억울해갖고 그래서 항의를 했답니다. 경찰에다가. 도대체 말이 되느냐. 당시에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질범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인질에 의해서 언니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됐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자기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춘포7님, 감사합니다. 춘포7님이 93번째 팬클럽으로 들어오셨어요. 춘포7님,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따졌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 더 충격적이었고 황당했다. 무슨 얘기였냐면요. 당시에 그래도 인질이 3명이 있었잖아요. 인질 3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인질 3명이 아니라 이 한 명이 당한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유족에게 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건 상상도 하기 싫지만 누군가가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해명하거나 답변한다면, 그런다면 누가 이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얘기하는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조사 이후에 이 인질범 결국은 이제 경찰이 덮쳐갖고 잡았거든요. 체포했죠. 그리고 그렇게 체포했을 땐 이미 이 희생자, 이 언니는, 엄마는 목에 아주 깊은 칼로 여러 차례 또 찔려갖고 목숨을 잃게 됐는데, 이렇게 잃고 난 다음에 덮쳤으니까 이제 인질범을 체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포된 인질을 통해 조사해 보니까 이 인질은 나중에 자기가 충남 금산에 자기 어머니의 묘가 있는데 거기까지 인질과 같이 간 후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인질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뻔했던 일이었다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두 딸이나 또 인질이나 그리고 또 식당에 있었던 이런 주방 아줌마나 이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뻔뻔스럽게 하는 걸 듣고 자기가 고발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전 세모녀 인질극 사건이 이 1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과연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나, 이런 생각에 대한 의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때 당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경찰에게 묻고 싶고요. 경찰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을 때, 음료수를 요구했을 때 그 음료수에
예, 강력한 수면제라도 넣었으면, 예, 진정제라도, 신경안정제라도 넣었다면,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굉장히 목이 마르고 다급한 마음이니까 그런 걸 요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홀리데이라고 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리데이가 아니라 지강원 뭐 탈출 사건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 얘기가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지강원 등이 음식하고 뭐 마실 거를 보내달라, 우유를 넣어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도 경찰이 그런 거에다가 음식에다가 넣질 않아갖고 왜 그때 그런 걸 넣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더 세심하고, 그리고 또 단호하고, 그리고 또 분명한 매뉴얼을 통해서 사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엉성하고 어이없고, 이 사건의 피해자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윤리정 낭비님, 쓰바 지네 동생 엄마였으면 저 따위였을까. 정말 경찰이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냥 민중개돼지로 보이나 보네요. 제가 전북에 살고 있는데요. 전북에 살고 있는데 3내 3인조 강도 사건, 약천 오거리 사건 등 경찰이 조작들이 막 밝혀지네요. 맞습니다. 우리 춘포님 거기에 사시는군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대한변협 인권위의 재신법률지원소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으로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11명이 있고요. 외부 전문가가 3명 참여해서 14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3내 3인조 사건, 약천 오거리 사건이 저희 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지원소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8월 10일 날 3내 3인조 사건에 대한 재심 1차 공판이 열리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전주로 가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초록은 동생님 방송이 갑자기 종료라며 꺼졌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12번 방송 중에 처음 이런 길을 겪었는데 인터넷이 끊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윤리정남이 21세기이네요. 먼 일도 아니잖아. 15년 전 일입니다. 조작질 정말 미쳤어요. 특히 약천 오거리 살인 사건은 완전 조작질. 전부 다 조작질이죠. 하여간 그런 문제의 일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돼서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돼서 결국 비극적으로, 경찰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비극적이었지만 경찰이 조금만 잘 대응했다면 누구도 다치지 않는 사건이었을 텐데, 결국은 두 딸의 어머니였던 이 사건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어머니가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경찰이 한 발를까 두 발를까 얘기했을 때, 제가 당신 다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잘할게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인질범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 목숨을 잃었잖아요. 바로 그 어머니, 이렇게 그 눈 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비극적인 그 상황을 목격했던 이 두 남겨진 딸아이, 당시 9살, 7살이었던 이 딸아이들이요, 변호사를 통해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경찰의 이 소송에 대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바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당시 법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있어서 국민의 생명보호가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인질범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인질범보다 먼저 인질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인질범의 생명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인질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당시 재판부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진 판결문 내용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대정지방법원 2002년도 판결인데요. 국가가 이 두 딸아이에게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라. 이 어머니가 살아있을 경우에 이 어머니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뭐 곱하기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인데, 1억 4천만 원 굉장히 적은 돈이죠.
이 돈으로 도대체 두 아이가 어머니 없는, 엄마도 아빠도 없었는데 엄마도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배울 거, 입을 거, 먹을 거, 잘 것을 충분히 다 보장받았을지, 저는 국가가 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 경찰이 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 경찰은 물론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최선의 상황이었다라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정말 최선이었다라고 얘기하려면요,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편 인질범이었던 이 사람, 인질범이었던 이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인질 강도범은요, 이 사건을 일으키기 바로 일주일 전에도 또 하나의 사건을 벌였던 잔혹범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20대 여성을 죽인 후에 자신의 자취집에다가 그 사체를 유기해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놈이니까 일주일 전에도 이미 한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죽기 살기, 그냥 막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집에 또 침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일어서는 안 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15년 전 사건이니까 이제 이 두 아이는, 당시의 아이는 이제 20대 중초반에 어른이 됐을 텐데요. 그 두 아이가, 두 사람이 그날의 그 상처와 고통을 씻어내고 건강한 이 나라의 성인으로 컸을지, 제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곡하고 간절합니다. 물론 경찰분들이 자신도 3명이나 다칠 정도로 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은 늘 이야기합니다. 프로페셔널한 경찰이라고요. 경찰은 범죄엔 단호하고 국민에게는 친절하며, 그리고 치안에 있어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찰 공무원의 숙명이고요. 그걸 하겠다고 시험 보고 경찰관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무한 책임을 제대로 온전히 다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국민은 그걸 위해서 또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누구처럼 세금을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꺼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공무원에게 혜택을 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목숨을 지켜내줄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애들도 관리해 줬어야죠. 자기 엄마 상해당하는 걸 직접 봤다면서. 그러니까요. 그 엄마가 눈앞에서 그런 일을 겪은 걸, 누가 그걸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바로 2001년 8월 1일 오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대전 세모녀 인질극 사건의 비극, 이 사건을 제가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사건, 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경찰 여러분들이 보다 더 이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그날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 진실을 확인시켜줬던 아름다운 그 어머니, 대전 세모녀, 그 희생된 그분의 명복을 빌며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갑자기 그냥 방송이 끊겨갔고요.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또 방송 듣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일 오늘 12번째 방송, 오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더운 2시간이었지만 갑자기 방송이 끊겨서 한 10분 더 방송을 더 하게 됐어요.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했는데, 방송하는 동안에 어떻게 좀 더위를 좀 식히셨습니까? 결국은 이 더위도 한 20일 남은 것 같죠. 8월 15일 또 광복절 지나고 나면 또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질 겁니다. 낮에는 덥겠지만 세월은 지나가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그 세월이 지나가도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방송에서 했었던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이름, 그리고 그의 억울한 누명, 그리고 또 29년 만에 개표했던 87년 12월,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그 한겨울 12월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뜨거운 9.19 총선 투표함에 진실을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자 그 1만 명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오늘 29년 만에 개표됐던 그 투표함의 진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세모녀 인질극에 희생된 바로 그 어머니, 그 이름을 여러분,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호로간 메뚜기님이 말씀하시는 게 꿀잼각은 계속 누를 수가 있다고 하시니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아직 추천을 안 눌러주신 분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맞는 비님 별풍선 마지막으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숨어서 억울함을 삭혀 했던 민초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한님 어서오세요. 아유,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는 이 노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민주정부 10년에 금강산 관광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그리고 돌아올 때 들렸던 이 노래, 저는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그날이 함께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 모아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고상만의 유속 그 사건 엔딩곡 다시 만납시다를 들려드리고요. 우리 협동 메디아스님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협동 메리아스님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입었던 협동 메리아스 94번째 팬클럽 회원으로 들으셨어요.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과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고요. 13번째 방송, 다음 방송은요 8월 7일 일요일날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8월 7일 일요일날 오후 8시에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8월 8일날 제가 중요한 베트남 평화기행을 함께 다녀왔던 명진 스님을 비롯한 여러분들하고요 베트남 평화기행 1주년 행사 때문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행사를 하느냐고 다음 방송은 8월 7일 일요일 8시 저녁 8시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들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춘포 7님 학창시절 별명이 메뚜기였는데 그러면 우리 유재석씨 비슷하게 닮으셨나요? 여러분 방송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셨던 소중한 분들 잊지 않고 한 주간 뜨겁게 또 살면서 다음 방송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포 7님 엔팅.